이 영상이 속한 시리즈의 시간 배경은 태평양 전쟁이 진행 중인 1942년 5월 31일입니다. 일본은 초반에 승승장구로 동남아를 장악하고 이제 남태평양 전체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남태평양 연합군의 마지막 근거지인 호주에 대한 공격 계획을 세우고 호주 최대의 도시인 시드니항으로 2인승 특수자망정 가표적을 침투시켜 이곳의 연합군 함정들을 어뢰로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 작전과 관련해 당시 일본군의 전체 전쟁 전략에 대해 생기는 의문점이 있는데요. 과연 이 잠수정들의 공격이 이후에 일본 육군이 호주에 상륙해서 호주 영토 전체를 장악하려는 계획의 시발점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동남아 정복 작전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1942년 2월 중순에 대본영에서 호주 침공 작전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해군과 육군의 의견이 갈렸는데요. 일본 해군 측에서는 최소 호주 북동, 북서쪽이라도 점령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주장했으나, 이미 만주의 관동군과 중국의 진압하경군에 많은 수의 병력이 가 있어서 여유가 없었던 육군 측은 육군 출신이었던 당시 토조 총리를 중심으로 해군 측의 제안을 거절하고 결국 호주는 정복이 아니라 고립시키는 것으로 1942년 2월에 합의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자망정 가표적이 1942년 5월 31일에 시드니항을 공격한 것은 호주 침공의 전초전이 아니라 하나의 단독 잠수함 작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주에 대한 일본의 공격은 시드니항 공격이 처음이었을까요? 시드니항 침투 석 달 전에 이미 일본은 호주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호주 북쪽 해안에 있는 항구도시 다윈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다윈은 동남아의 연합군을 보조하는 중요 기지가 되었는데요. 1942년 2월 19일에 242대의 일본 항공기가 다윈항을 폭격했습니다. 이 폭격에서 일본 항공대는 총 681개의 폭탄을 투하해 457개를 투하한 진주만보다 더 많았고, 연합군 측은 11척의 배가 침몰하고 최소 550명의 사상자가 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공격에서 미 구축함 USS 피어리가 침몰해서 88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공격은 호주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호주 국민들도 자신들이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42년 5월 31일 밤 큰 폭발 소리들이 시드니를 뒤덮었을 때 아마도 시드니 시민들은 석 달 전에 다윈 폭격을 떠올리고 겁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반 카츠이사 중위가 지휘하는 가표적 잠수정 24호가 시드니항 내부에서 가장 좋은 목표였던 미국 중순양함 시카고를 향해 어뢰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은 빗나가고 한 발은 불발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표적 24호는 곧 시드니항을 빠져나갔고, 시카고가 위험지역인 항구 내를 빠져나가기 위해 출발한 시각은 6월 1일 오전 2시 14분. 이때 너무 급하게 출항하느라 수병 한 명을 육지에 남겨놓고 떠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때는 이미 항구 깊숙한 곳만 바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은 시드니항에서 호주 동해안의 조금 더 먼 바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니항 바깥을 둘러싸서 잠수함을 탐지해야 했던 외부 루프 6개는 명목상으로 존재만 했고 작동은 하지 않았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드니항 내부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던 6월 1일 오전 1시 5분, 호주 낚싯배 한 척이 시드니항 남동쪽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일본 잠수함을 발견합니다. 이 잠수함은 시드니항 공격을 마치고 귀환하는 가표적을 회수하러 온 일본 대형 잠수함이었습니다. 대형 잠수함은 시간에 맞춰 약속대로 시드니 근해로 온 것인데, 가표적 잠수정이 워낙 작다 보니 항구 진입에 시간이 초과되었고 귀환했어야 할 시점에도 아직 시드니항에서의 작전은 끝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낚싯배는 잠수함 발견 사실을 무전으로 보고하지만 접수된 것은 오전 3시 40분이었습니다. 이제 시드니항의 마지막 남은 마츠오케이오 대위의 가표적 21호는 기록에 의하면 대잠 12번 루프를 기준으로 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1942년 6월 1일 오전 3시가 조금 안 된 시각, 중순양함 시카고가 시드니항을 빠져나갈 때 견시병이 우연 쪽에서 잠수정 잠망경을 목격합니다. 이게 바로 다시 시드니항으로 들어오는 마츠오케이오의 가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표적이 시카고에 너무 근접해서 통과하는 바람에 한 포를 내려서 사격할 수는 없었고, 시카고에서는 적 잠수함이 항구 진입 중이라는 무전을 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전이 발신된 시각이 6월 1일 오전 3시였습니다. 시카고는 가던 대로 항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가표적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가표적 21호가 12번 루프를 지날 때 신호가 다시 감지된 시각이 오전 3시 1분이었습니다. 마츠오 KO의 가표적 21호는 어뢰 공격 대상을 찾아 시드니항 안쪽으로 전진하기 시작했고 오전 3시 35분경에는 대잠 장애물 붐넷과 입구 쪽이 경비정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가표적 21호는 항구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시각 시드니 하버 브리지 근처의 키리빌리라는 곳에는 무장 상선 HMS 카닌블라가 정박해 있었는데 오전 3시 50분 카닌블라에서 잠수함으로 보이는 물체에 사격을 가합니다. 3시 50분은 마츠오 KO의 가표적이 12번 루프에서부터 이곳에 도착할 예정 시각과 같아서 아마도 카닌블라가 목격한 것이 마츠오 KO의 가표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약 1시간여 동안 시드니항은 소강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츠오 KO도 공격을 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숨어있는 것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호주 중순양함 캔버라는 항구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버 브리지 근처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오전 4시 40분 캔버라에서 수면 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4시 50분에는 북쪽 지역에서 잠수함 경보가 재차 들어왔습니다. 경보가 울릴 때마다 호주 해군의 대잠 초계함 HMAS 빙게라가 출동했으나 발견은 못했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6월 1일 새벽 3시 50분부터 4시 50분까지 마츠오 KO의 가표적 21호는 확실히 시드니항 안쪽까지 와 있었고 이때 가표적 잠수정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를 알기 위해 5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간 전인 5월 31일 오후 10시 48분 경비정 로리아나가 잠수함이라고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고 곧 HMAS 얀드라가 다가와 폭내 6발을 투하했습니다. 마츠오 KO의 가표적 21호는 이 공격에서 침몰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지만 이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선체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손상을 입은 부분은 선체 앞쪽의 어뢰 발사관 쪽으로 동체가 안쪽으로 찌그러졌으며 어뢰를 발사하기 위해 분리되어야 하는 이곳의 캡 부분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폭내뿐만 아니라 얀드라가 가표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가표적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손상이 일어났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마츠오 KO 대위와 츠즈코 마사오 2등병조는 이러한 손상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5시간이 지난 후 시드니항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당시 공격 대상이었다고 생각되는 호주 중순양함 캔버라를 향해 어뢰를 발사하는 순간 어뢰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캔버라가 4시 40분에 목격했던 어뢰 항적 같았던 것의 정체는 가표적이 어뢰 발사 시도를 하면서 나온 압축 공기 버블이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공격에 실패한 마츠오 KO 대위는 이제 시드니항에서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 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HMAS 시미스트는 당시 바쁘게 항구 입구를 정찰 중이었습니다. 배 앞쪽에 달린 비커스 기관총이 확실히 보입니다. 시미스트는 이때 붐넷에서 브래들리즈 헤드까지 왕복 정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온 해역이 바로 테일러즈만이라는 곳인데요. 시미스트가 다시 남쪽으로 가기 위해 이곳을 지날 때 자신과 해안의 중간 지점쯤 해상에서 검은색 물체를 목격합니다. 이때 시간은 대략 오전 5시경이었습니다. 시미스트가 괴물체 쪽으로 다가가서 자세히 보자 그 괴물체는 코닝타워가 1m 정도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잠수정임이 드러났습니다. 시미스트는 바로 공격 준비를 하려고 마음먹고 잠수정 주위를 선회하면서 폭내 폭발 심도를 15m로 맞추었습니다. 이때 가표적도 큰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잠수합니다. 앤드루 정장은 바로 폭내 제1탄을 투하하고 이 폭내는 곧 폭발했습니다. 공격이 이루어진 시점은 오전 5시 15분이었습니다. 가표적 근처에서 터진 폭내는 잠수정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손상을 입은 잠수정은 선체가 뒤집어져서 후미 부분이 물 위로 드러났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이후 잠수정의 코닝타워도 손상된 선체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와 함께 잠시 보였다가 완전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후 다른 경비정 2척이 더 와서 아침까지 폭내를 투하했으나 마츠오 대위의 가표적 21호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HMAS 시미스트의 첫 번째 폭내였습니다.
결국 1942년 5월 31일 시드니항으로 잠입한 일본군 특수자망정 가표적 3척 중 한 척은 자폭, 한 척은 폭내 공격에 당하고 한 척만 무사히 빠져나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가표적 3척에 실린 어뢰 6기 중 2기만 발사되고 하나가 명중해 호주군 선박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 사진은 6월 10일 마츠오케이호의 가표적 21호가 호주군에 의해 인양되는 모습입니다. 가표적 21호의 이 사진을 보면 폭내 공격 등으로 선체가 찌그러진 모습도 보입니다. 마츠오케이호 대위와 츠즈쿠 마사오 2등 병조의 시신도 선체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츠즈쿠 마사오가 신발을 벗은 상태여서 탈출 시도를 했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츠즈쿠 마사오는 머리 뒤쪽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는데요. 정장이었던 마츠오케이호가 츠즈쿠의 뒤에서 권총을 쏜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츠즈쿠를 죽인 마츠오케이호 자신도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표적 앞쪽 선체 아래에는 탈출용 해치가 있었는데요. 츠즈쿠 병조가 기동불능이 된 선체에서 신발을 벗고 탈출을 시도하자 마츠오 대위가 이를 막기 위해 권총을 꺼냈고 츠즈쿠가 이를 피해 잠수정 뒤쪽으로 도망가다 마츠오가 쏜 총탄에 맞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슈마 겐시 대위의 가표적도 인양되었고 자폭으로 인한 앞부분의 손상이 잘 보입니다. 이 선체에서는 또한 슈마 대위가 소지하고 있었던 분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인양된 가표적 2척은 호주군에 의해 철저하게 연구되었고 손상된 2척의 선체를 한 척으로 다시 만들어 현재에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슈마 겐시 대위와 마츠오케이호 대위의 가표적 14호, 21호의 운명은 밝혀졌는데 시드니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 반카츠이사 중위의 가표적 24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월 1일 새벽부터 시드니항 남쪽 바다에서는 일본 잠수함들이 가표적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시 58분에 반카츠이사의 가표적은 12번 루프를 통과해 시드니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반카츠이사의 가표적은 기다리는 일본 잠수함들로 오지 않았고 나머지 2척의 가표적도 귀환하지 않자 일본 잠수함들은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6년 11월) 시드니의 스쿠버 다이버 몇 명이 지금 지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수심 55m의 물속에 가라앉은 잠수정 잔해를 목격했고 이는 반카츠이사의 잠수정으로 이후 밝혀졌습니다. 발견된 가표적 24호는 전투 등으로 인해 크게 손상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럼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현재 잔해는 인양되지 않고 특별히 허가를 받은 다이버들만 접근이 가능해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고 짐작만 가능합니다. 가표적 24호는 시카고에 어뢰를 발사하기 전 이미 발견되었고 시카고로부터 바로 포탄 세례를 받았는데 이 와중에 선체에 손상을 입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심해져 시드니항을 나갔을 때 잠수함들이 기다리고 있는 남쪽으로 갈 수 없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표류하다시피 하다가 배터리가 다 되었고 그대로 가라앉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자폭장치가 터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것 또한 고장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가설에 불과할 뿐이고 선체가 인양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당시 상황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942년 8월 일본과 영국 사이에 상대 점령 지역에 남겨진 인력이 서로 교환되었는데 시드니에서 수습된 가표적 승조원 4명의 화장된 유골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주만에서 전사한 가표적 승조원들과는 달리 군신 칭호는 못 받는데요. 그 이유는 진주만 구군신은 이미 선전용으로 잘 써먹고 있는데 죽을 때마다 군신을 만들어서 희소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1942년 5월 31일 밤에 벌어진 일본 잠수정의 시드니 공격. 이 작전에서 일본도 원했던 전과를 달성 못하고 잠수정 3척을 잃었지만 호주군도 항구 방어 측면에서 상당한 결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군도 다시 한번 이 작전에 대한 복수전을 꾀했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 뒤에 벌어지는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대패로
결국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시드니 기습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